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궁금사항입니다. 우리 농민분들께서 친환경 인증 관련 강의를 들으시다가 또는 현장에 농업을 하시다가 보시면 애로사항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리스트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인증 번호 체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변경 전에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01, 그 다음에 1, 요것은 인증 종류고, 그 다음 1년 번호가 나왔는데, 변경 후에는 지금은 01, 그러니까 인증 종류가 나오고 1년 번호가 000122. 이 이유는 이제 그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년 번호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첫 번째 오는 0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도 코드 중에 서울특별시, 서울에는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경남이면 17, 충남이면 13, 전남이면 15, 전북이면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1은 이제 인증 종류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8가지 총 있는데, 1번이라고 하면 유기농림산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으면은 무농약 농산물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취급자인 경우입니다. 그 5번은 상당히 이제 취급자니까 우리 생산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비식용 유기 가공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1년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제 도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광역시나 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인증이냐, 무농약 농산물이냐, 아니면 유기농림 산물이냐. 그러면 도에서 내가 유기농림 산물을 한다 이러면은, 내가 이 번호가 예를 들어 1000이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1000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정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농업 생산 과정에서 A씨는 인증을 신청하면서 농약 사용 기록을 빼고,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받았다 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인정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 다음 B씨는 새로 농기를 구입한 후 인정을 받지 않았지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여 무농약 인증품이 품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안 받고 납품을 했다는 경우입니다. 인정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인정품으로 판매한 경우에 이것도 똑같은 처벌 조건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 D씨도 인정이 취소된 이후 기존 인정 포장재, 그러니까 아까 포장재를 재사용할 경우하고 예외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도매 시장에 납품하면 이것도 이제 3년, 332 룰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E씨는 무농약 재배를 하면서 관행 재배 사용량과 같은 양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요거는 이제 이거하고 다르지만 무농약 인정 기준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취소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3분의 1까지는 가능하다 했죠, 화학 비료를. 근데 관행하고 똑같이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면 이것은 인정이 취소가 됩니다. 아까 취소됐을 경우 10년 이내에 몇 번 이런 기준이 있었죠. 예. 자, 그 다음 A씨는 이런 경우 축산입니다. 인정 신청할 때 항생제 사용 기록을 빼고 제출해서 인정을 받았다. 요거 이제 무항생제가 아주 중요한데 항생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람이 먹어도 항생제를 많이 쓴 고기를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서 인정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3. 그 다음 B씨는 새로 축사를 구입하여 인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항생제를 안 사용했다 하고, 그래서 사육해서 인정품으로 납품한 경우죠. 아까 농작물하고 똑같죠, 그죠? 이것도 33룰에 적용됩니다. 그 다음 E씨는 인정받지 않은 축산물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광고해서 판매했다. 이것도 33의 룰이 적용되고, 그 다음 F씨는 무항생제 인정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 유기축산물로 광고하여 판매했다. 요거는
허위 광고죠, 그죠? 그래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는데 유기축산물이라고 이것은 허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3.3룰에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인정받은 재배 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인정 신청 품목과 상관없이 인정품인가요? 하는 겁니다. 자, 인정받은 재배 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입니다. 그럼 인정 신청 품목과 상관없이 딱 보면 뭔가가 문제가 있겠죠? 인정 신청된 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인정받지 않은 품목은 친환경 농산물 인정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꼭 고추면 고추, 딸기면 딸기, 배추면 배추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품목별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정기관에 인정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품목을 변경하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품으로 판매할 목적이 아닌 품목을 일정 필지에 재배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정 기준에 따라서 재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필지 내에서 인정받은 필지 내에서 재배하실 때는 다른 작물도 똑같이 인정받은 기준에 따라 하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 단체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사업자명 표시 방법인 경우입니다. 단체로 예를 들어서 내가 벼 작목반, 딸기 작목반, 또 뭐 구기자 작목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죠. 인정서에 기재된 명칭대로 반드시 단체명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개별 생산자명을 꼭 표시하고 싶다 할 경우는 단체명 뒤에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정 표시할 때 글자와 도형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하나요? 입니다. 인정품의 유기 또는 무농약 표시 도형이나 글자 표시가 가능합니다. 유기 무농약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정 정보 표시 방법에 따라 의무 표시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이거죠. 의무 표시 사항은 뭐냐? 성명 또는 업체명, 갈로에서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 작업장 주소, 그리고 인정 번호, 생산지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표시를 하셔야 된다죠. 유기 표시를 한 인정품에 의무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문제 되겠죠? 유기 또는 무농약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한 경우 의무 표시 사항을 함께 표시를 하는데 의무 표시 사항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표시법 위반입니다. 표시 기준 위반이죠. 그래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 다음 인정을 받지 않은 취급자는 친환경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할 수 없나요? 당연히 없겠죠. 인정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정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하여 인정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무농약 표시가 가능한가요?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정을 받은 경우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정 로고와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단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정을 안 받은 경우 받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무농약 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농약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유기 농산물을 무농약 농산물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유기 농산물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무농약 농산물보다. 이런 경우 나는 유기 농산물을 생산했지만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고 어렵더라. 그래서 무농약으로 나는 하려고 한다. 이게 가능한가?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인정품의 표시사항은 해당 인정품의 인정 정보와 일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기 농산물을 무농약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다만 취급자, 인정사업자가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제품은 무농약 농산물로 표시가 가능하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가 생산할 때 한번 보십시오. 표기하는 것은 내가 유기농산물로 생산을 했는데 팔 곳이 없어서 좀 팔기가 마케팅이 어려워서 무농약 농산물로 해서 판매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생산자가 아닌 취급자입니다. 취급자는 그것을 판매하는 분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 인증사업자가 제품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혼합은. 그러면 유기농산물이 더 어려우니까 무농약 농산물이 함께 들어갔으니까 좀 덜 어려운 단계에서 이것은 기준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최종 제품은 무농약 농산물로 표시를 해야지 유기농산물로 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고의나 중과실, 큰 과실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친환경 농업법 개정으로 20년 8월 28일부터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는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첫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아까 농약을 사용했으면서 안 썼다라든지 화학제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고의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합성 농약이 검출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감밭을 또는 사과밭을 샀는데 거기 과거에 재배하던 사람들이 10년 전에 제초제를 썼는데 하는 그런 경우는 고의성이 아니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참작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알면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위반 행위에 따른 판매 금액의 50% 범위에서 부과를 합니다. 과징금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치 팔았다면 50억까지 최대 이제 벌금,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유기농업 공시자재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http 인터넷 주소 창에서 슬래시하고 올게닉 프로 해서 프로덕션의 준말이죠. 올게닉 생산이죠. 프로 nbagro입니다. nbagro.co.kr은 정부를 말하죠. co.kr은 여기에 딱 들어가시면 이런 게 이제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사용하려는 자재가 현재 유효 자재인지 검색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걸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딱 치보면 여기 통합 검색에 있죠. 여기 치보면 쫙 나옵니다. 그 다음 공시 번호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된 경우에 가능한 경우에 여기 리스트에 없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기농업 공시자재 공시번호, 요 앞에 방금 나왔죠. 요 번호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합니다. 요 첫 번째는 공시기관 번호입니다. 아까 인정할 때는 여기 직활시나 도였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자재 종류별 분류 번호고, 요것은 일련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시기관, 그리고 자재 종류별 분류인데 자재 종류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1번은 토양 계량용자재, 2번은 작물 생육용자재, 3번은 토양 계량 및 작물 생육용자재, 4번은 병해 관리용자재, 5번은 충해 관리용자재, 6번은 병해충 관리용자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 공동방제 관리 지침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 자료는 유기 무농약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관리를 위해 공동방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21년 4월 13일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인됐죠. 유기 무농약 재배 공동방제 관련 기준 인정 기준 적용 일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동방제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덜 전체로 한 번 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정 기준에 따라서 재배 포장의 합성 농약 또는 합성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 불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합성 농약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병해충이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 아까 이렇게 보셨죠, 그죠? 예, 여기서 국립농산물 품질을 관리하는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업무 소개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 코너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증농가와 공동방제 수행자는 인증 기준에 따라 자재가 유기농업 자재인지를 확인하고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임의로 혼합하지 않아야 됩니다. 허용된 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행농업에 사용한 자재 살포 기기는 방제 전 충분히 세척하는 등 관리 의무를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재에 합성농약이 함유된 경우에는 인증 취소나 인증품 판매 금지 및 농가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전적으로 살포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이제 그 친환경 관련된 거는 친환경 관련된 것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을 함께 농사를 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공동방제를 위탁하는 경우 확인서 등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공동방제 수행자는 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에 공동방제 날짜, 공동방제에 사용한 유기농업 자재의 명칭과 사용량을 기재하고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을 혼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농가는 인증신청 시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 공동방제 확인서 예시가 있죠, 그죠? 이것을 관련 증빙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공동방제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인증농가 또는 단체 대표자, 생산 관리자는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가 실제 유기농업 자재인지 아닌지, 그리고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을 혼합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살포할 때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특히 유기농업 자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재, 공시번호, 주 성분 함량 등 제품 표시사항이 표시 안 된 것과 제품 출고 이후 다른 물질이 혼입된 자재, 개봉된 상태로 배송되는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아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죠. 이 제품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개봉된 상태로 금지 물질이 또 들어있거나 혼입했을 경우 딱 돌렸을 때 딱 소리가 나고 상표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증농가는 잔류물질 검사 등 확인 필요시 인증기관, 시군, 사업지원기관이죠. 또는 농가는 해당 사무소에 현장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요청받은 기관은 현장에 입회하여 유기농업 자재인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사용 자재를 수거하여 잔류물질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증심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인데, 인증기관은 공동방제 확인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보고서에 심사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 공동방제 구역에서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되었거나 유기농업 자재에 합성농약을 혼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방제업체, 자재 생산,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지역 관할 농가는 사무소에 조사를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조사 의뢰 시 공동방제 확인서, 자재 공급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사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유기농업 자재에 합성농약 등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섞어서 하는 행위는 친환경 농업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공동방제 지원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공동방제 수행자가 유기농업 자재에 합성농약 등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섞어 넣는 행위는 친환경 농업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이 관리 지침을 활용하여 공동방제 수행자 주의사항 등을 사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시 농가는에 공동방제 수행자 명단을 제공하고 교육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정산 자료로 공동방제 확인서 등 관련 입증 자료를 포함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친환경 농산물 재배 포장 동계 작물이죠. 하계 여름 작물이 아닌 겨울 작물,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이죠. 이런 경우에 이모작 재배 설명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유기 무농약 농산물 재배 포장의 동계 작물을 이모작 재배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에 대해 관련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유기 무농약 재배 포장 재배지 인정 기준 적용 일반 사항인데, 유기 무농약 농산물로 인정받은 재배 포장에서는 인정 기준에 따라 합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학 비료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됐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비료는 뭡니까? 무농약 농산물은 비료는 건장 11행의 3분의 1 이내로 하시면 되고, 화학제는 절대 불가합니다. 유기농산물은. 그 다음 인정받은 재배 포장의 동계작물, 사료작물, 목초류, 보리, 밀 등을 심으면 하계작물 벼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재배 포장의 유기 무농약 재배와 간행농업을 번갈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유기했다가 한 번은 관행했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인정 유효 기간 동안 인정 기준을 상시 항상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동계 작물의 인정 품목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배 과정은 인정 기준에, 그래서 벼를 유기 재배하면서 동계 작물 재배 시 화학 비료를 살펴야 하는 것은 인정 기준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경영 관련 자료 기록, 관리 등 인정 농가 주의사항입니다. 인정 농가가 기록 보관하여야 하는 경영 관련 자료에 반드시 하계 작물과 동계 작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인정 신청 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인정받은 재배 포장에 동계 작물을 심었으면서도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을 기록 보관하지 않았거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은 인정 기준에 위반됩니다. 자, 그러면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법 시행 규칙 별표 5가 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재배 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해야 됩니다. 품목명이 뭐냐, 파종은 언제 했고, 이식은 언제 했고, 수확은 언제 했다. 두 번째, 재배 포장에 투입된 농자재 사용 기록입니다. 어떤 자재를 사용했고, 일자별 얼만큼 사용을 했고, 목적은 뭐였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인쇄 또는 사진으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첨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하는데 품목별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을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 사용, 보관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 보관량, 구매 영수증 등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계작물이 인정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도 이 사항은 모두 기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빠뜨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벼 인정받았다고 벼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포장에 생산되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인정 신청 시 인정기관에 제출하는 인정품 생산 계획서에도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에 관한 내용을 함께 기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죠. 재배 포장 내용 및 품목별 생산 계획 예시가 되겠는데, 소재지는 어디에 포장, 집은 뭐 어떻고, 그 다음 면적이 어떻고, 그 다음 품목이 벼고, 그 다음 이탈리아 라이그라스고, 그 다음 재배 면적 얼마, 생산 계획량 몇 킬로, 전년도 생산량 얼마, 시설 구분 노지 재배, 그 다음에 작기 횟수가 요것은 비고 하계작물이다, 동계작물이다 해주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년도에 내가 생산 안 하고 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기재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생산량이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환기라든지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인정기관이 인정신청건을 심사할 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죠. 심사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인정기관은 인정필지에 심는 모든 작물의 재배 과정에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그 내용을 심사 보고서에 기재를 합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농가 면담, 그리고 현장 재배 포장 확인 등을 통해서 동계작물 재배 여부와 재배 과정의 화학비료, 합성농약의 사용 여부 등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계작물 파종 비료 사용 기록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 인정 부적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논활용 직불 사업 신청자, 경관 보정 직불 사업 신청자 등 동계작물 재배 사실이 확인된 인정권은 인정 기준 및 인정 심사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논활용 직불 사업 신청자입니다. 그리고 경관 보전 직불금에 관계된, 요즘은 이제 변형된 이제 직불금이 또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계작물 재배 사실이 확인된 인정권은 인정 기준 및 인정 심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친환경 내에서 이제 유기농 또는 일반 친환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JP가 있기는 합니다만 JP는 또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급자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고 우리 국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